세를차리 이스토르 웨맛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르틀란 창조자입니다. 월드빌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공어 창작입니다. 톨킨의 엘프와 쾌녀와 신다린, 스타트rek의 클링온, 아바타의 나비어, 왕좌의 게임 도스라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월드빌딩을 하면서 카르틀란 안에 다양한 인공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제 기준에 남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만큼 개발했다고 생각하는 한 언어인 고대 라르다라스어를 소개하려 합니다. 고대 라르다라스어는 상고대 말기에서 고대 초기의 마르나르스 산맥의 서쪽에 사는 스크우 종족의 공용어로 쓰인 언어입니다. 스크우는 카르틀란의 5종족 중 하나로 쥐라기 공원의 랩터와 같은 수각류 공룡에서 모티브를 따온 종족입니다. 스크우 종족과 라르다라스계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어 쇼케이스니만큼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라르다라스어는 굴절어적 특징을 가지는 기본 문형 SVO인 교차어입니다. 총 5개의 명사 유형이 있고 마지막 5형이 다시 5-1형, 5-2형으로 나뉘어서 이러한 소분류까지 하면 6가지 명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별로 상이한 격어미 세트가 있고 이 부분이 고대 라르다라스어가 가지는 굴절어적 특징입니다. 명사의 5번째 유형인 감정명사는 고대 라르다라스어의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요소입니다. 처음에 고대 라르다라스어를 만들 때 감정 표현이 방대한 시적인 서사시를 쓸 만한 언어를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감정 명사를 활용한 구문은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하이라이트를 해보았습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근 뒤에 상시제 인칭 전미사를 접사열로 부착하는 교차가어 형태를 보입니다. 상은 완료, 미완료, 진행, 습관, 결과, 시작, 종결 총 7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완료, 미완료, 진행으로 다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 4가지 상은 미세한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시제는 간단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먼 과거나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간접형이 추가로 있습니다. 인칭 전미사는 동사의 주어를 엄밀히 하기 위해서 문어체와 격식 구어체에서 사용합니다. 비격식 구어체에서는 인칭 전미사나 인칭 대명사 중 하나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구상했습니다. 이후에 언어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두 부류로 나눌 생각도 있습니다. 태는 어근 앞에 붙어서 사실상 동사를 접두사로 파생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복귀, 중간태, 재귀태, 상호태, 사역태, 적용태 8가지가 있습니다. 명령법, 추정 등과 같이 법은 다양한 보조사를 통해서 실현되게 구상했습니다. 추정, 당위, 필연, 권고, 허락, 가능, 소망, 반사실, 명령, 조건, 의문, 감탄, 부정 등 다양하게 있어서 의미를 풍부하게 더해줍니다. 동사는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개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발음 체계입니다. 일단 음성학적으로 이들은 인간과 유사한 발음 체계를 가졌을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첫 언어로 제가 발음조차 못하는 언어를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미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카주빈이나 문어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몰로볼그의 경우 그들만의 독특한 발음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수각류 공룡의 후손인 조류 중에서 앵무새와 같은 종들은 인간의 발음을 거의 정확히 따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유사한 발음 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고대 라르다라스어의 자음 체계에는 총 29개 자음이 있고 SPKR 같은 어두 자음근과 NT, NK 같은 어말 자음근은 없습니다. 다음은 모음 체계입니다. 모음 체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에, 아, 우, 오 총 6개 단모음이 있고
이들의 조합으로 아이, 아우, 오이, 오우, 에이, 에우, 야, 오 총 8개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장모음은 따로 있지는 않고 동일 모음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에 장모음화됩니다. 이제 명사의 유형과 격 변화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명사는 그 의미에 따라서 5개 형으로 분류합니다. 1형은 지능이 있는 생명체와 신정령과 같은 초월적인 인격체를 나타냅니다. 스크우 종족을 지칭하는 로로스, 아버지 보즈, 어머니 모즈 등이 예시입니다. 2형은 1형이 아닌 생명체로 동식물을 지칭합니다. 동물 꿀즌, 물고기 핑즌, 나무 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형은 실체가 있는 무생물입니다.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언어 사용자들이 어떠한 물리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은 것들을 지칭하는 명사 유형입니다. 집, 오즈, 강, 모라, 금속을 나타내는 금, 파트, 별, 페이 등이 있습니다. 4형은 감정을 제외한 추상명사입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추상적인 것들의 유형입니다. 지식, 림사, 시간, 파사, 공간, 마데이, 수, 푸트, 언어를 지칭하는 말, 에임 등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형 감정명사입니다. 말 그대로 감정을 나타내고 번역했을 때 그 뜻이 감정인가 싶어도 분류상 5형이라면 고대 라르다스 화자는 그것을 감정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희노애락은 각각 파손, 세힐, 에린, 파솜입니다. 감정명사의 소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라르다스어 명사 5형 감정명사는 각각 탈격 기본형 명사인 5-1형과 척격 기본형 명사인 5-2형이 있습니다. 1에서 4형의 경우에 주격이 기본형인 것과 다르게 말 그대로 아무런 격변화가 있지 않은 기본형이 가지는 격이 각각 탈격과 척격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어형은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단어의 마지막 두 음절의 모음쌍이 아래에 나타나는 6가지 중 하나로 대응되어 나타납니다. 예시를 보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의미하는 감정명사는 탈격의 경우 아룬, 척격의 경우 앞 음절의 아가 에로 바뀌고 뒤 음절의 우가 이로 바뀌어서 에린이 됩니다. 유사하게 기쁨은 파존, 페진, 놀람은 아사르, 이세르, 초조함은 쇼냐르, 시냐르, 답답함은 클라르, 킬릴, 잔잔한 평정심은 소테, 세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3음절 이상인 경우의 예시를 보면 쉐바사르, 시비세르와 케마라, 키미레처럼 마지막 두 음절을 제외한 음절의 모음은 두 유형에서 모두 유지되지만 마지막 두 음절의 모음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간단합니다. 인칭 대명사는 1형으로 1, 2, 3인칭 단수 복수가 존재하고 2에서 5형의 경우도 각각 단수와 복수 대명사가 존재합니다. 감정명사를 제외하고는 주격이 기본형입니다. 아주 간단한 대명사는 명사이다라는 문장은 두 단어를 모두 주격으로 나열하는 형태로 표현 가능합니다.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라르다라스어에도 있지만 간단한 문장에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로스, 자리 로로신, 나는 로로스이다. 우리는 로로스들이다. 누만기, 누리만기린,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들은 왕입니다. 자서 짜키, 자설은 짜키,
그는 내 형이다. 그들은 내 형들이다. 꼴 카돈사르, 꼴리 카돈사린. 그 동물은 카돈사르이다. 그 동물들은 카돈사르들이다. 호시 엘룽, 호르시 엘룽인. 그것은 산이다. 그것들은 산들이다. 벨헤시, 벨리헤신. 그것은 참이다. 그것들은 참이다. 모날소드, 모날레소드. 그 감정을 내가 느낀다. 그 감정들을 내가 느낀다. 미넬사, 미넬리사. 그 감정 안에 내가 있다. 그 감정들 안에 내가 있다. 감정 명사들의 경우에는 문장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명사의 격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격, 대격, 속격, 역격, 탈격, 척격, 향격, 도구격 총 8개 격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다르게 변화합니다. 수가 많아서 외우기는 힘들지만 예문을 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표지자와 예문들을 한 번씩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형 명사 격변화 예시입니다. 주어로 사용하는 주격 예시입니다. 나는 먹는 중이다. 자, 보시마. 목적어로 사용하는 대격 예시입니다. 나는 너를 보는 중이다. 자, 산네마 니스. 소유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격 예시입니다. 그들의 아들. 제이트, 샤리키. 수여자, 간접 목적어로 사용하는 역격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음식을 주었다. 모츠, 카티칼리에, 다이테논, 상구리스. 무엇으로부터 누구에게서 등으로 해석하는 탈격 예시입니다. 히나마르에게서 편지가 왔다. 촐론, 리달예, 히나마르펙. 무엇에, 어디 안에, 누구에게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척격 예시입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다. 진, 바사, 보첰니에, 소악. 어디로, 누구에게로, 무엇을 향하여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향격 예시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 자리, 로투나트, 보조트. 무엇으로서, 무엇을 사용하여로 해석할 수 있는 도구격 예시입니다. 너희는 로로스로서 사냥해야 한다. 누리, 도렉, 모세케블무트, 로로텔. 이형 명사 격변화 예시입니다. 이형 명사부터는 격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생략하고 한국어 고대 라르다라스어로만 말해보겠습니다. 카돈사르가 죽었다. 카돈사르, 나카이살류. 나는 물고기를 먹었다. 자, 보샬라, 핑젠나스. 나무의 색깔. 렌, 오흐게. 너는 티레에 물을 줄 것인가? 람, 누, 카티쿠누, 티레단, 놀라스코. 가축으로부터 냄새가 난다. 엠바, 제레벤호, 오스콜제박. 생명이 동물에게 있다. 나알렌, 꿀제넴. 우리는 사르프에게로 다가간다. 자리, 파르테마트, 사르푸아트. 이 가방은 풀로 만들어졌다. 노카르켈, 마음들랄호, 숄라르. 삼형 명사 격변화 예시입니다. 산이 크다. 엘룽탐만. 우리는 불을 보았다. 자리 산날랏 자차카스. 숲의 바람. 센노르 유안케. 나는 강에 돌을 세웠다. 자 사나시마렐라 자우아스 모라난. 태양으로부터 빛이 내린다. 엔 레일리뎀호 파스파크. 도시 안에 사원이 있다. 오즈라텟 뱀호
운상엔. 너희는 마을로 가라. 쳔누리 르스와이무트 라콘탓. 나는 돌로 촉을 만들 것이다. 사 암돌루나 티카스 자우알. 사형명사 격변화 예시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다. 레이쿰 포라진. 우리는 전설을 좋아한다. 사리 다르루블레마트 로슐레쿰이트. 말의 힘. 힌 에이히. 그는 글쓰기에 시간을 쓴다. 자 볼류블레메 바타이츠 생꺼러뇽.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센노르 레에데메 헤우스백. 진실에는 힘이 있다. 헤샤닝 힌. 마을이 안정함으로 가고 있다. 라콘테 로서베메 두미콜스. 그들은 신앙으로 살아간다. 자리 뉴라베미드 오르데뉴르. 이제 감정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우선 두 유형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저는 감정을 크게 두 가지 느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하나는 어디에선가 생겨나서 사람에게 오는 바람과 같은 일시적이고 동적인 감정과 다른 하나는 그 감정 안, 그 감정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머무르는 지속적이고 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라르라스어의 감정명사는 전자와 같이 일시적이고 동적인 탈격 기본형과 후자와 같이 지속적이고 정적인 척격 기본형으로 나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정명사 컨셉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탈격 기본형부터 가장 단순한 기본 문형 두 가지씩 설명을 했습니다. 탈격 기본형 감정명사는 다음과 같이 감정명사 탈격형 바로 뒤에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향격으로 쓰는 방식을 활용하여 감정으로부터 감정 주체에게 형태로 기본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본 구문을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감정 주체는 순간 어떠한 감정이 들었다. 혹은 감정 주체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소드는 직역하면 기쁨으로부터 나에게이지만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번역한다면 나는 순간 기쁨을 느꼈다. 혹은 나는 지금 이 순간 기쁘다가 됩니다. 앞서 설명한 기본 구문에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말하고 싶다면 원인을 속격으로 이용하여 감정명사 바로 뒤에 사용합니다. 탈격 감정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떠한 유체나 원소와 같은 감정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왜 속격으로 원인이 나타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감정의 원인에게 있는 감정소가 흘러나와서 감정 주체에게 이동해 왔다 라는 그림이 바로 이 문장 구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예문으로 아론 쉐에임이 소드를 직역하면 그 말을 의미하는 쉐에임은 속격으로 쉐에임히가 되며 슬픔을 뜻하는 아론을 후치수식해서 아론 쉐에임히 그 말의 슬픔으로부터가 되어 또 나를 의미하는 자가 향격으로 소드로 활용해서 종합해 그 말의 슬픔으로부터 나에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 문장은 그 말의 순간 내가 슬퍼졌다. 그 말 때문에 지금 나는 슬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탈격 감정 명사의 격을 다르게 활용해서 이보다 더 복잡한 구문들을 만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따로 감정 명사 구문만 심화로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척격 기본형 감정 명사를 사용하는 기본 구문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척격 기본형 감정 명사를 사용하는 기본 구문은 감정 명사 뒤에 주격으로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역하면 감정 안에 감정 주체가 라고 할 수 있어서 직역해도 비교적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의미를 살펴 번역하면
감정 주체는 지속적으로 감정에 빠져 있다 혹은 감정 속에 살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하나만 짚고 가면 나는 기쁨에 빠져 있다를 말하고 싶다면 간단히 페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척격 기본형 감정 명사도 마찬가지로 감정의 원인을 속격으로 감정 바로 뒤에 붙여서 표현합니다. 탈격 감정이 감정소와 같은 개념으로 나타난다면 척격 감정은 어떠한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장, 전자기장, 중력장 할 때 그 장의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속격으로 해서 감정 명사를 수식해주고 감정의 원인이 만들어내는 감정장 안에 감정 주체가 들어가 있는 그림으로 이 문장 구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든 에린 쉐임히 사라는 문장은 에린 쉐임히 그 말의 슬픔 안에 사 내가로 직역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그 말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다가 됩니다. 척격 감정 명사도 탈격 감정 명사처럼 격을 다르게 사용해서 다양한 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정 명사 심화 구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라르라스어의 문법 개요와 명사 오형과 그들의 팔격 변화, 그리고 간단한 감정 명사 구문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동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동사의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고대 라르라스어의 헤어지는 인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것도 감정 명사를 이용해 표현합니다. 마침 가장 마지막에 설명한 구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나는 만남을 기대합니다로 의역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셀을 이소른 히사